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에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이사회를 긴급히 열어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계속 축소하고 조작을 해서 결국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으로 이른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멀쩡히 개보수해서 쓸 수 있는 원전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폐쇄한 결정, 그로 인해서 국민 세금을 낭비를 한 문제, 원자력의 안전성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데 원자력이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이런 계기가 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이 국회 의결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2019년 9월 국회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결을 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감사원 감사를 찬성을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의결하면 감사원은 3개월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다면 2개월 범위 내에서 감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 국회 의결은 작년 9월 31일에 있었는데 2개월 연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 2월 말까지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사가 늦어지고 감사하는 과정에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의결 국회에서 이루어진 지 1년 1개월쯤 지나서 이제 겨우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 앞에 공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진통을 겪은 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밀어붙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백운규 전 장관, 이 사람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출신인데 문재인 캠프에서 탈원전 정책 공약을 세우는데 관여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가게 돼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밀어붙인 것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감사에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뚝심을 가지고 지금 감사를 계속 밀어붙여 왔기 때문에 이제 감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데요. 감사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산자부 관계자들의 저항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저항이 컸던 감사는 처음이다. 산업부 관계자들을 비롯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를 하고 허위 진술을 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감사 저항이 매우 컸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는 감사받는 사람이 자료를 삭제를 하고 허위 진술할 수도 있는 거다. 조사받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 그 사람들이 감사 저항을 한 게 아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강압 감사를 한 거 아니냐. 이건 감사원이 검찰의 특수부도 이상의 공안부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박범계 판사 출신입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람이 자료를 삭제를 하고 거짓 진술을 해도 된다고 여당 국회의원이 버젓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문재인 정권의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감사 저항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부당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탈로 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정당성이 없다. 탈원전 정책이 시대 흐름에 맞지도 않는다. 문재인 정권 현실과 다른 허황된 소위 이념의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탈원전 정책 수립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까봐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국감에서 여당 국회의원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 출신이죠. 조국 수호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 이 사람 또 뭐라고 그랬느냐, 감사원이 목적을 정해놓고 한 감사가 아니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흠집 내기 위한 감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하려고 한 감사가 아니었다. 국회에서 감사해달라고 의결을 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그때 여당 의원들도 찬성을 했던 것이고 국회 의결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감사 과정에 강압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 법사위가 의결을 해준다면 감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들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국회 법사위는 감사 자료를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 여당 의원들 그렇게 탈원전 정책이 자신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감사원 자료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에 강압이 있었고 허위 진술을 관련자들이 하는 게 당연하고 자료를 삭제하는 게 당연했다고 주장한다면 모든 감사 자료를 공개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여당 의원들 감사 결과를 비난할 게 아니고 감사 자료를 전부 공개해서 국민 앞에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 과정을 이끄는데 많은 진통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 전날 최재형 감사원장은 휴가를 신청을 하고 한 사흘 휴가를 다녀옵니다. 그 전에 감사위원 회의가 3차례 열렸는데 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지만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그 감사 보고서에는 월성 원전은 계속 이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 그러니까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거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위원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 7명 정원 중에 6명이 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형 원장을 비롯해서 5명의 감사위원이 있는데요. 최재형 원장을 빼고 5명의 감사위원이 전부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5명의 감사위원은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민변, 좌파 성향의 변호사 모임이죠. 이 민변 출신 부회장 3명이 감사위원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 내에서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골라서 감사위원회에 임명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모수 전 법무부 차관, 현 정권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일을 했죠. 이 사람을 임명하려고 최재형 원장에게 제청하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그런데 최재형 원장은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제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고, 김호수 전 차관은 감사위원 되기를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이제 법무법인의 어떤 변호사 길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회에서 최재형 원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감사위원회에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청을 해야지 왜 제청을 하지 않느냐라며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또 직무적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 그런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 제청되고 임명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 7명 중에 1명이 아직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감사위원 5명을 최재형 원장이 뚝심 있게 아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10월 지금 중순 조금 지나가는데요. 감사 결과가 채택된다고 하는데 5명의 감사위원도 감사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과 관련해서 마지막 여권 성향의 감사위원이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이 검찰에 형사 고발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관계 부처에 문책을 요구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감사위원이 이 고발될 사람이나 문책될 사람들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의 소위 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표현을 최대한 완곡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이르면 화요일쯤 나온다고 합니다. 20일쯤 나온다고 하는데 이때 어떤 내용의 표현으로 어떤 관계자들이 어떤 문책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검찰에 고발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송원전 1호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2012년 11월에 폐쇄가 되는 게 설계 수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7천억 원을 들여서 전면 개보수를 해서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10년 연장을 했습니다.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일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전문가들이 통상 원전 설계 수명, 월성 원전의 경우도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는데 원전 설계 수명이 30-40년 되더라도 개보수를 하면 80년 정도까지 쓸 수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놓고 수명이 다해갈 때 완전히 개보수를 하면 그 수명을 늘리게 되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국민 세금이 대거 투입된 원자력 발전소 이거를 개보수를 또 할 때 세금을 투입을 하고 그 세금 투입하는 까닭은 전력의 안정적 생산, 효율적 이용을 통해서 그 국가적 이익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원전은 개보수를 잘하면 80년을 쓸 수 있다는 것인데 2022년 11월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월성 원전 1호기를 2018년 6월에 폐쇄 결정을 하고 12월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중단, 가동 중단 변경 허가 결정을 하도록 신청을 하고 그런 결정이 나서 지금 월성 원전 1호기는 모든 연료를 뺐고 그 다음에 폐쇄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의 이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경제성 문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조기 폐쇄를 했다
그러니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가동은 현재 상태에서 기본적인 정비만 하면 재가동이 되고 역시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감사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서 재가동을 할 가능성 그다지 크지 않은데 국민들이 주시하시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결국은 이 무리하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소리를 듣던 한국전력이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한국전력의 적자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국민 부담으로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무리한 정책을 문재인 정권은 계속 밀어붙였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월성 1호기입니다. 월성 1호기의 경우에 2018년 6월 15일,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직후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조기 폐쇄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조기 폐쇄 결정에 앞서서 2018년 5월에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사내 이사 7명 중에 3명을 교체를 합니다. 이 3명 중에 1명은 민주당 출신 원외 인사이고 1명은 탈원전 활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의 사내 이사를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여는데, 이때 이제 한수원 사장 정재훈은 이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공문으로 알려왔으니 이를 이행해야 한다 라면서 사내 이사들한테 오늘 폐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 보고서도 보여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기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서 원래 한수원 내부의 보고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그 경제적 이득이 3,778억 원이나 된다, 이런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를 해야 되니까 이 경제성 이득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분석을 해달라는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삼덕회계법인이 내놓은 처음에 내놓은 거에는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결과가 중간 보고서입니다. 계속 가동 이익이 1,778억 원이 된다. 그러니까 한 2천억 원 축소는 됐지만 그래도 계속 가동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중간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산업자원부, 한수원, 그다음 삼덕회계법인이 다시 만나서 회의한 다음에 계속 가동 이익을 228억으로 축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제성의 기준이 되는 원전 가동률, 그 다음에 전력 판매 단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원전 가동률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에 지난 35년간 78.3%나 됐는데, 이 산자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모여서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이때의 원전 가동률을, 월성 1호기 가동률을 40%로 가정을 하고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낸 평가도 한 224억 원 계속 가동 이익이 있다라고 했는데 폐쇄 결정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은 산업자원부 백운규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감사원은 이 모든 자료를 다 확보를 했죠. 확보를 해서 이제 이걸 근거로 또 관련자 진술을 다 지금 따져봐서 결국 올송원전의 조기 폐쇄 결정은 타당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을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이 다 거의 다 폐기를 한 거를 전부 감사원이 복원을 해가지고, 또 관계자들이 허위 진술한 거를 일일이 그 자료를 들이밀고 다른 관계자들 진술과 브리치되는 거를 다 따져가면서 확인해가지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정부 관계자들, 민주당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감사 결과 가지고 트집을 분명히 잡겠지만 그 트집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트집을 그렇게 잡는다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감사 자료 모두 공개하도록 법사위에서 의결하는 게 정정당당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가기관의 운영이라는 것은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국가기관을 끌고 가면 결국은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지금 다른 거의 모든 국가기관은 다 문재인 정권의 소위 권력의 시니어가 돼가지고 국민은 외면한 채 권력만 바라보면서 국가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 정말 뚝심 있게 감사를 잘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진통이 있었는데 그걸 모두 물리치고 지금까지 잘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 내부 사람들한테 남긴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휴가를 다녀와서 이 올성 1호기 감사와 관련된 책임자, 감사국장이죠. 공공기관 감사국장인데 이 감사국장을 전격 교체를 하게 됩니다. 4달 전에 임명했던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보다 감사원의 이 책무에 맞게 활동하는, 좀 강골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 4개월 동안 진행된 감사 과정에서 권력에 엄청난 입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감사국장이 이 권력의 입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은데, 이 권력에서 보다 잘 버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감사국장을 교체를 하고, 감사위원들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감사를 할 때는 성역 없이 감사를 해야 한다. 누구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문제 제기를 못하는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감사원은 바로 그런 것들을 성역 없이 감사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이 외부 압력에 순치가 된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재형 감사원장이 선두에 서서 사실상 지휘를 하고,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는 걸 최재형 감사원장이 온몸으로 막는 우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최재형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명을 하고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서 통과가 돼야 감사원장이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명했을 때 청와대 발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 발표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훌륭한 활동을 해온 분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 청와대 말한 대로 정말 국민의 권익보호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감사원을 신뢰받는 기관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행정부에 다 있다면 문재인 정부 이렇게 엉망이란 소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소리 듣지 않을 겁니다. 이게 나라냐는 소리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칭찬을 하고,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다 지지를,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수없이 비난을 했죠.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 이거를 뚝심 있게 지켜왔습니다. 이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했던 강금실 씨,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같은 반을 했다고 합니다. 강금실 씨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명됐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격과 삶이 일치하는 분이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정말 한결같이 실천해 온 분이다 라면서 상당한 기대를 나타냈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런 기대, 이 기대는 국민이 똑같이 가진 기대일 겁니다.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미담 제조기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경기고등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알던 친구가 수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1년 늦게 입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경기고 2학년 때 이 1년 늦게 입학한 친구를 2년간 본인이 졸업할 때까지 업고 등하교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 그 동기들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입학을 했고 1년 뒤에 또 친구가 입학을 했을 때 역시 등하교를 적극 도왔고, 1981년에 같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사법연수원에 소위 출퇴근할 때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계속 이 친구를,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신이 보내준 천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를 이제 내놓고 나면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을 역시 뚝심 있게 잘 지켜와야 될 거고요. 문재인 정권은 해야 할 일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난할 게 아니고, 탈원전 정책을 탈원전 이념의 굴레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지금 원자력 이용을 확 줄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재생에너지, 자연 발전 이런 것 때문에 태양광 한다면서 우리 살림 다 파헤치고, 지난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전력 효율은 떨어져서 한국전력은 적자 속에 헤매게 만들고, 결국은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하겠다는 소리까지 인상을 이미 했죠.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 반성을 해서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폐기가 아니면 전면 수정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원전을 갖고 있는데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에서 이 세계 최고의 원전을 몹쓸 소위 고철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그래 놓고는 밖에 나가서는 대한민국 원전이 가장 좋으니 원전을 사달라, 수입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 탈원전에 대해서 정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을
해야 한다, 이런 충고를 하고 싶고요. 최재형 원장 계속 뚝심 있게 감사원 잘 이끌어 주시고, 정부 기관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막 곳곳에서 있습니다. 천지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잘못하고 있고, 많은 문제와 부패, 비리,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성원전 1호기 감사하는데 힘을 많이 뺐지만, 다시 힘을 충전을 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감사를 통해서 짚어보고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하시다 보면 결국은 국민은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굉장히 지지를 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떤 정치적 뜻도 없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제 역할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부름에 의해서 정말 당신 같은 분이 이 나라를 이끌어 달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최재형 감사원장 이번 감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남은 며칠 제대로 더 해주시고,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 정부와 민주당에서 많은 반발이 있고 비난이 있을 테지만 그거 개의치 마시고 본인의 길을 뚜벅뚜벅 가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응원합니다. 이상일의 일석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